네, 지방선거에서 패배를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압승을 한 국민의힘이 돌연 혁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위원장에 최재형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요. 어떤 구성일까요? 최재형 혁신위원장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최재형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맡으셨잖아요. 네네. 일단 축하드리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서울 민심이 왜 오세훈 시장을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일단 뭐 저는 이번 그 오세훈 시장의 선택은 지난번 4월 7일 보선, 작년 4월 7일 보선 승리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 특히 박원순 시장에게 이제 맡겼던 지난 10년 서울이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뭐 잃어버린 10년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셔서 작년에 이제 오 시장을 선택하셨는데, 네. 그 보궐선거 이후에 이제 뭐 좋은 정책들이 민주당이 장악한 시위에 막혀서 제대로 실현 안 됐다라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뭐 서울시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민주당이 계속 그 대선에 불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새 정부 출범을 발목 잡는 여러 가지 좀 행태를 보이는 것들도 국민들한테, 특히 서울 시민들한테 너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뭐 약자의 동행 시리즈 등 이런 그 서울시 경영에 대한 공약들이 상대적으로 민주당 공약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서울시가 계속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오세훈 시장을 뭐 압도적인 그 지지로 선택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서울시 의회도 이제 그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면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혁신 이야기로 좀 넘어갈 텐데요. 그 네. 위원장님이 이준석 대표로부터 혁신위원회를 좀 맡아달라는 연락을 언제 받으셨어요? 그 불과 며칠 안 됩니다. 오. 예, 최근에 이제 받았고, 물론 뭐 당이 혁신되고 또 뭐 바뀌어야 된다는 논의는 계속 있었던 거고요. 네. 예, 그 구체적인 논의는 이제 당 대표로부터는 며칠 전에 일단 그 제의를 받고 정당의 개혁이 정치 개혁의 이제 출발점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공감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겠다고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논의는 뭐 아직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칠 전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방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이준석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좀 맡아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주문한 내용이 있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대개 이제 당의 혁신이라는 게 당의 체질 개선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점.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공천이니까요. 네. 공천을 좀 예측 가능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공천 시스템. 이게 그리고 어떤 개인의 그 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닌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점에 대해서만 뭐 아주 뭐 추상적인 그런 얘기만 오고 갔고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앞으로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개인의 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네. 이 혁신위원회에서 이제 공천제도 정비를 할 거다라는 기사에 이제 딸려 있는 분석 중에 하나가 네. 지금 이 공천제도를 손보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친윤계의 뭐 독점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이 벌써 나오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건 뭐 늘 그 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공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는 항상 있는 거고요. 네. 가능하면은 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결국은 그래야지 뭐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네. 개인 소위 말하는 뭐 찍어내리는 공천 이런 것들이 그 자리 잡을 수 없는 어떤 그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자. 뭐 이런 논의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공천이라고 하는 걸 좀 더 그림을 그려주시면 어떤 그림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차차 만들어가야죠. 예, 그걸 지금 여기서 그걸 다 말씀드리자면 그거 뭐 쉽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제가 여쭤봤냐면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제 공천 신청을 하면 신청자들 면접도 보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오디션이라 표현을 좀 약간 뭐하긴 하면 그러니까 비슷한 절차도 거치고 뭐 이런 절차 거치긴 거치잖아요, 사실. 예, 그런 면접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네. 뭐 제가 공천 실제 해보니까 그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서 그렇게 그 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더라고요. 이번에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네. 좀 시간을 가지고 여유 있게 좀 공천하면서 좀 검증할 수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예측 가능한 하여튼 그 공천 시스템을 좀 만들어 보자는 노력인데 어떤 안이 나올지는 뭐 앞으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혁신위원회가 이제 꾸려져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검토해서 이제 수립할 방안이긴 한데, 근데 이준석 대표 또 으뜸당원 얘기도 미리 했던데 이건 뭐예요? 그렇죠. 잠깐 저도 얘기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일반 당원, 책임 당원 구분되고 있는데 네. 책임 당원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아마 좀 더 이 좀 그 당원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교육 훈련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의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를 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카테고리를 좀 정해서 네. 또 그분들의 그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당을 운영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정도 생각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당원을 그냥 작년 그 대선 경선 과정하고 뭐 그 이전에 또부터 시작됐지만 당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당원들을 좀 그 교육하고 훈련해서 정말 당의 정체성과 공감하는 그러한 좀 더 당에 대한 어떤 책임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당원들 이런 당원들을 좀 만들어서 그런 당원들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더 좋은 의견인 것 같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한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 수준.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한쪽에서는 어떤 해석을 내놓고 있냐면,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제 징계위가 지금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 개혁 이슈를 주도해가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혁신이 띄우는 거 아니냐, 또 이런 해석도 지금 따라붙고 있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그런 비난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윤리위에서 징계 절차는 그것대로 갈 거고요. 네. 그것을 막기 위한 방패다.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죠. 혁신은 혁신대로 또 필요해서 가는 거니까요. 그렇다. 네. 지금 혁신위원들은 지금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하게 이렇게 돼 있나요? 구성이? 그거는 제가 사실은 당대표랑 논의한 내용에는 뭐 포함되지 않는 건데, 않았던 건데,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고위원들이 한 명씩 추천한다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이건 뭐 결국 최고위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이게 개혁이 되겠냐? 그러니까. 라는 그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최고위원회에서 하면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래서 물론 최고위원들이 사심없이 정말 뭐 그 개혁적인 인물들을 공천해 주기를 기대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모양 자체가 이게 결국은 현 시스템 그대로 가는 걸 전제로 하여서 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그러면 조홍 씨, 그럼 위원장님 구상 속에는 뭐 지금 뭐 당과는 상관없는 외부 인사들 주축으로 꾸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런 생각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당 내외 여러 가지 의사들을 수렴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당 외부의 인사들로만 해야 되겠다, 뭐 당 내부의 인사들로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구상을 제가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결심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한번 더 수렴을 하되 의견을 수렴을 하되 이게 그 종래 우리 당의 어떤 그 기득권 체제를 공고히 하는 전제하에서 된다면은 그거는 뭐 혁신의 모습을 갖추기 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고려하면서 앞으로 좀 많이 논의를 좀 많이 좀 해야 됩니다. 이제 막 출발하는 단계에서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제1 대원칙은 기득권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하면. 뭐 혁신이라는 것은 일단 기득권을 내려놓는 걸 전제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활동 기한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지는 않았고요. 예. 가능하면은 좀 빨리 출범을 해서 예. 너무 오래 끌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데 어허. 활동 기한을 언제까지 딱 이렇게 못 박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근데 어떻게 좀 그 위원장님이 이제 직접 이제 당 활동을 하면서 당 운영에서 좀 이러이러한 좀 문제가 좀 있다 좀 체감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뭐 정당에 들어와서 그 경험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네네. 길지 않고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일단 당이 좀 그동안 여러 가지 위기를 겪으면서 뭐 이름도 바꾸고 그랬지만 계속 문제들이 이제 내재하고 있었던 것은 당의 기본적인 내부적인 어떤 체질 개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알겠습니다. 점하고 네. 결국은 공천 시스템 문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한번 고민해보고 네. 개혁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맡게 된 최재형 의원이었습니다.